노을이 내려 평화로운 시골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호는 들꽃 향기와 섞인 익은 쌀향을 마시며 한가롭게 마을길을 자전거로 달렸다. 그가 태어난 곳,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은 아픔과 평화로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곳으로 돌아온 지 수년이 지났다. 지호는 현재 이 도시에서 성공한 건축가이다. 바쁜 생활로 인해 그는 가난한 시골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실종된 후 자신을 보살펴준 어머니의 여동생 수진 이모를 찾아가는 일을 정리했다. 그녀는 그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며 항상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수진 이모 집에 가까워질수록 지훈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엄숙한 얼굴과 다정한 눈빛, 늘 자몽향이 풍기는 머리칼을 지닌 어머니를 기억하면서도 그는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종종 자몽꽃으로 만든 물로 머리를 감았는데 이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단순한 습관이었다. 문득 익숙한 향기가 흘러나와 잠든 것 같던 기억을 깨운 자몽꽃 향기. 지호는 차를 멈추고 길가를 바라보았다. 야채 바구니 옆에 웅크린 노부인.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고 차분했으며 하얀 면직물은 패셔너블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슬로모션 영화 같았고 어머니가 마을 곳곳에 팔기 위해 야채를 들고 다니던 어린 시절로 그를 데려갔다.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노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고 마른 몸매, 시간의 흔적이 뚜렷이 그을린 피부. 그런데 그 눈과 그 미소는 그의 어머니의 눈과 너무 비슷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그를 수년간의 별거 끝에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습니까? 지훈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BA 낸 TBA 부인 집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겠습니다. 노부인은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친절했고 목소리는 느리고 약간 불분명했다. 미스바 집. T브릿지 지나 2km 직진해서 가세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 가족인가요? 왜 저를 모르시나요? 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익숙한 특징, 즉 손의 작은 흉터, 눈가의 주름 등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기억 속의 어머니의 모습과 점차적으로 맞춰지는 깨진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그 할머니가 내 엄마야. 지훈의 마음에는 한 줄기 희망이 빛났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하고 실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할머니, 야채 좀 사다 주시겠어요? 지훈이 대화를 연장하려고 했으며 물었다. 노부인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야채는 내 정원에서 따서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훈은 야채를 몇 개 골라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녀의 삶과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 노파의 이름은 린으로 마을 끝에 작고 허름한 집에 혼자 살고 있다. 그녀는 여기에 오래전에 왔고 언제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으며 친척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지민 씨는 매일 야채를 키우고 닭을 키우며 야채를 팔아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지우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능숙하게 묻는다. 그녀는 오래전에 사고를 당했고 깨어났을 때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단지 어두운 밤일 뿐이고 이미지도, 이름도, 가족도 없습니다.
그녀는 자몽꽃을 사랑했고 자몽꽃으로 머리를 자주 감았으며 아이들을 매우 사랑했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기억했습니다. 김지민 부인의 말을 들으며 지우는 자신의 예감을 더욱 믿었다. 그의 어머니도 교통사고로 실종됐다. 김지민 부인은 그가 밤낮으로 그리워하는 어머니인 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지민 여사는 지훈을 바라보며 아득한 슬픔을 담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힌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마음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고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확실해야 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손에 그 작은 상처는 언제 생겼나요? 지훈은 김지민 부인의 손에 있는 흉터를 가리키며 어머니의 흉터와 똑같았다. 김지민 씨는 흉터를 바라보며 더 이상 기억이 안 난다. 오래전 일인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지훈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우연의 일치가 계속 나타나 그를 기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했다. 그는 수진 이모를 모시고 김지민 부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이곳에 좀 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다시 김지민 부인을 찾아갔다. 그는 과일 케이크를 가져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그가 항상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지민 부인은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귀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한숨을 쉬고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김지민 씨는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두신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라고 말하며 목소리에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이 우산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그런 다음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르던 친숙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김지민 여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지만 멜로디와 가사는 하나하나까지 정확했다.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김지민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고 목이 막혔다. 엄마, 저거 당신이에요. 김지민 여사는 당황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청년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나를 엄마라고 부르나요?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지호는 목이 메어 어릴 적 추억, 자몽꽃 향기, 손에 난 상처, 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김지민 부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믿고 있지만 그녀는 기억을 잃었다. 김지민 부인은 감동이 가득한 얼굴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지훈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음속에 친근함과 친근감이 솟아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아련하고 아득했다. 지훈은 의사들이 그녀의 기억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김지민 씨를 의사에게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알아보고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훈은 김지민 부인을 시내로 데리고 가서 신경과 전문의 평판이 좋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진찰, 스캔을 실시하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김지민 씨는 강한 외상으로 인해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김지민 씨의 기억 회복 능력은 매우 낮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영원히 기억상실증 상태로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번 여행에 대해 너무나 많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알아보고 그와 함께 집에 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어 친척들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 할머니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DNA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우는 테스트 결과가 정답이기를 바라면서 동의했다. 그는 김지민 부인을 돌보기 위해 도시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그녀가 기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편리한 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에 작고 편안한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김지민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옛 추억이 점차 그녀의 마음속에 되살아나기를 바란다. 지우는 치매 치료 경험이 있는 심리학자들도 찾았다. 그는 기억력을 자극하는 방법과 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운동을 배웠고, 이를 김지민 여사에게 집요하게 적용하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어느 날, 지우는 김지민 부인의 물건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책바구니 바닥에 숨겨진 작은 낡은 천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꽃으로 수놓은 손수건과 나무빗, 그리고 누렇게 바랜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지우는 자세히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진 속 여자는 김지민 씨인데 아기는 당신 아닌가요? 지우는 떨면서 사진을 뒤로 넘겼고 자신의 생일과 일치하는 린지온 1988초이라고 적힌 줄이 보였다. 지우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김지민 씨가 그의 어머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며칠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지우는 그 결과를 읽고 어리둥절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가 틀렸나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지우는 사진과 검사 결과를 비밀로 하고 김지민 부인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충격을 받고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걱정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단서를 얻은 다음 천천히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사랑과 인내로 김지민 부인을 계속 보살폈습니다. 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진실을 찾아 그녀에게 지나간 고난을 보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우는 김지민 부인을 집요하게 보살폈다. 그는 그녀를 산책시키고 물리치료를 하고 세상에 대한 온갖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 여행, 흥미로운 친구들, 어린 시절, 항상 사랑했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그녀가 모든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그녀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과일을 사 먹고 어머니가 자주 해주던 요리를 해드렸다. 가끔 그는 익숙한 향기가 잠든 기억을 깨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몽주스로 머리를 감는다. 김지민 부인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녀는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항상 그를 돌보고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잘 먹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자주 상기시켰습니다. 너 참 잘한다. 예전 내 아들처럼 니라는 말을 자주 해 지훈을 감동케 했다. 어느 날 오후, 김지민 부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중 지훈은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중년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김지민 부인을 바라보더니 다가와 실례합니다. 낸시신가요? 라고 물었다. 김지민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모르겠어요 라고 고개를 저었다. 다른 남자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을 김지민 선생님의 동창인 영호라고 소개했다. 그는 김지민 씨와 고등학교를 다녔고 김지민 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지우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재빨리 김지민 부인의 젊은 시절에 대해 더 물었다. 영호 씨는 김지민 씨는 아름답고 온화한 소녀이며 공부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노래 목소리가 매우 좋고 학교 음악 활동에 자주 참여합니다. 영호 씨는 김지민 씨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찍은 옛사진을 지훈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사진 속 김지민 부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발랄하고 빛나는 모습이다. 지훈은 김지민 부인이 인생에서 많은 폭풍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미소가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호 씨와의 우연한 만남은 어두운 밤의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지훈은 영호 씨를 통해 김지민 씨의 과거, 그녀가 기억을 잃기 전 살았던 기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라며 어쩌면 DNA 검사 결과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훈은 영호 씨의 전화번호를 물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진실에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 지훈은 전날 영호 선생님이 보여줬던 옛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호 씨는 지훈을 다시 만나서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김지민 여사의 젊은 시절 함께한 추억을 되짚어봤다. 영호 씨는 예전에 김지민 씨가 활동적이고 발랄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갖고 있어 모두가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가수를 꿈꿨었다는 영호 씨는 눈을 멀게 한 채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녀는 가족 부양을 돕기 위해 일을 하러 중도의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슬픈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는 꿈과 야망이 많은 젊은 어머니를 상상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어머니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 더욱 더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김지민 씨가 어디서 결혼할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아시나요? 지훈이 물었다. 영호 씨는 고개를 저었다. 리엔이 학교를 떠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두절됐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만 들었고 그 이후에는 소식이 없었어요. 지훈은 걸을수록 길을 잃어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에 실망했다. 그런데 영호 씨는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다. 리엔이 예전에 직물 공장에서 일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지방에서 일했을 거예요. 한 줄기 희망을이라도 얻은 듯 지훈은 서둘러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영호 씨는 공장 이름과 주소를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지훈은 영호 씨가 언급한 직물 공장을 찾기 위해 인근 지방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 그녀가 사라진 이유, DNA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합니다. 떠나기 전 지훈은 김지민 부인을 만나러 병원에 갔다. 그는 그녀에게 영호 씨와의 만남, 그녀의 젊은 시절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김지민 부인은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귀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도 내 과거에 대해 알고 싶다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추억을 찾아줄게요.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데려다 줄게요. 김지민 여사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다. 너무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지훈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훈은 희망에 가득 찬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번 여행이 김지민 부인의 정체를 밝히고 그녀를 현실로 되돌리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훈은 이웃 지방으로 가서 영호 씨가 알려주는 작은 정보를 따라 직물 공장을 찾았다. 검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역 주민부터 당국까지 모든 곳에서 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호 씨가 언급한 직물 공장은 오랫동안 문을 닫아 정확한 주소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역에 직물 공장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훈은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오래된 직물 공장의 흔적을 찾기 위해 매일 거리와 골목을 헤매고 오래된 공책과 지적도 페이지를 넘기며 끈질기게 수색했습니다. 마침내 며칠 동안 헛된 탐색 끝에 거의 포기하고 싶을 때 그는 작은 길가 노점을 파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살았으며 이 마을에서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뛰어난 기억력 덕분에 지훈은 마침내 몇 가지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직물 공장은 새로운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10년도 더 전에 철거되었습니다. 분명히 공장 이름은 탕콩섬유입니다. 지훈은 기뻐하며 서둘러 새로운 산업단지를 찾았다. 그는 성공섬유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을 찾기 위해 나이든 노동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운 좋게도 공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이곳에서 일했던 경비원 남 아저씨를 만났다. 남삼촌은 탕콩 방직공장과 온화한 얼굴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니은이라는 여직원을 어렴풋이 기억한다. 김지민 여사는 공장에서 예술가로 일하며 공연에도 자주 참여했다. 남 씨는 미스 리엔 씨는 정말 아름답고 노래도 잘한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 이곳에서 일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지훈은 김지민 씨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남삼촌은 김지민 부인이 운전기사로 일하던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그만뒀다고 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남삼촌은 김지민 부인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남 씨는 리엔 씨의 남편인 탄 씨도 한동안 이 공장에서 일한 것 같다며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북한으로 2주의 장거리 운전사로 일한 것 같다고 회상했다. 지훈은 금을 낚은 듯 서둘러 탄 씨에 대해 더 물었다. 그러나 남삼촌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탄 씨가 북한, 즉 하노이 출신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지훈은 남 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 뒤 떠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빠르게 자신의 노트에 중요한 정보를 적었습니다. 김지민 씨 남편의 이름은 지민이고 하노이 출신이며 운전사로 일하며 성공섬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지민이라는 남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DNA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김지민 부인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라고 믿고 있다. 도시로 돌아온 지훈은 탄 씨를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했다. 그는 남삼촌과 영호 씨에게서 배운 탄 씨의 식별 특성을 설명하는 친척을 찾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와 포럼에 정보를 게시했습니다. 그는 지민 씨가 하노이 출신이고 성공섬유 공장에서 근무했으며 장거리 운전사였다는 세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지훈은 또한 지민 씨를 아는 사람을 찾기 위해 북부 고향 협회 및 운송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시간이 막 지나갔습니다. 지훈은 매일 집요하게 검색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지민 씨를 어딘가에서 만났다고 보고했지만 지훈이 도착했을 때 그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름은 같지만 나이나 직업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훈은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탄 씨가 세상을 떠났나요? 아니면 이름을 바꾸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어느 날 저녁, 피곤하게 웹서핑을 하던 중, 지훈은 우연히 장거리 운전에 관한 포럼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에서는 20여 년 전에 발생한 심각한 교통사고에 대해 언급합니다.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는 몇 명만 살아남은 채 쉬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사에는 사고 현장에서 찍은 옛사진도 포함됐다. 지훈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사진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승용차에는 익숙한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남 씨가 한때 언급한 탄 씨가 섬유공장을 퇴직한 뒤 근무했던 운송회사의 로고다. 지훈은 서둘러 사고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고 기사 작성자에게 연락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했다. 이 사람은 사고가 국경 근처 북부 산간 지방에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고 생존자와 피해자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훈은 물에 빠진 사람이 말뚝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탄 씨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 산악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지훈을 과거의 사고가 일어났던 외딴 산간 지방으로 데려간다. 그는 지역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파일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훈은 사고 현장에서 찍은 모든 서류와 사진을 꼼꼼히 살펴봤다. 희생자 명단에서 낯익은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고향이 일치하는 지민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지민 씨는 운전사였으며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같은 차를 타고 있던 아내에 대한 정보는 매우 모호하며 사고 후 신체가 심하게 변형되어 신원을 알 수 없다는 것뿐이다. 지훈의 마음에는 미련이 솟아올랐다. 그는 아버지를 찾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당신이 그 정체불명의 여자인가요? 지훈은 끝까지 알아내겠다고 다짐한다. 지훈은 과거 사고 피해자들이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 진료기록부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곳의 의사들은 은퇴하여 보관된 기록이 더 이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그는 마침내 사고 피해자 구조에 참여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간호사는 늙고 약해 기억이 더 이상 뚜렷하지 않았지만 중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젊은 여성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슬픈 목소리로 그녀는 외상성 뇌 손상을 입어 많은 출혈을 겪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기를 안고 있나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아기는 어디에 있나요?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가족이 저를 집에 데려다 준 것 같아요. 지훈은 실망했고 갓 태어난 아기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그 아기가 자기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떠났고 친척이 없는 희생자들이 묻힌 지역의 순교자 묘지로 갔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향을 피우고 금강가에서 아버지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들을 위해 향을 태웠습니다. 익명의 무덤 앞에 선 지우는 너무도 초라하고 방황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김지민 여사를 기억했고 그녀의 친절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기억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도시로 돌아온 지훈은 상실의 슬픔과 함께 새로운 결심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지훈은 김지민 부인을 만나러 병원에 가서 자신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과거 사고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고 있다고만 말했다. 김지민 여사는 슬픈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나도 내 남편과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녀가 숨이 막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를 찾아갈게요. 약속해요라고 위로했다. 지호는 김지민 부인을 보다가 문득 DNA 검사 결과가 떠올랐다. 그는 불일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문제를 더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호는 유전학 전문가를 찾아가 자신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는 DNA 검사 결과가 틀릴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듣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산모에게 동일한 질환을 가진 쌍둥이 자매가 있거나 검사 샘플이 오염된 경우, 지우는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는 영호 씨가 김지민 씨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헤어졌다는 말을 해준 것이 생각났다. 이것이 부정확한 DNA 검사 결과의 원인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혈연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나요? 지훈이 초조하게 물었다. 전문가는 친족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진 이모 등 다른 가족들과 DNA 검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훈은 기뻐하며 곧바로 수진 이모에게 연락해 테스트를 위해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진 이모는 즉각 동의했다. 며칠 뒤 지훈과 수진 이모의 DNA 검사 결과 두 사람은 친족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지민 씨가 지훈의 친어머니라는 뜻이다. 지훈은 너무 기뻐서 김지민 부인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다. 김지민 여사는 듣기를 마치고 잠시 멍하니 지훈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아, 드디어 너를 찾았다. 김지민 부인은 목이 메었다. 지훈 역시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고 어머니의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 모든 미스터리를 풀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의 신비인 그는 자신에게 이 소중한 선물, 재회의 기쁨을 가져다 준 삶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지민 여사는 아직도 기억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 기쁨은 완전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사고의 기억과 방황의 세월이 여전히 막연하게 남아 있었다. 지호는 익숙한 분위기와 친근한 얼굴들이 그녀가 잃어버린 조각들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김지민 부인을 고향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우는 김지민 부인을 데리고 수진 이모 집으로 갔다. 두 자매는 만나 서로를 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수진 이모는 언니가 돌아와서 기뻐했다. 비록 김지민 부인은 오빠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지호는 수진 이모에게 어머니를 찾아온 여정과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DNA 검사 결과,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수진 이모는 조용히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밤낮으로 그리워했던 자매가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 김지민 부인을 돌보며 그녀를 어린 시절의 친숙한 장소인 그늘진 마을길, 푸른 논, 소박한 작은 학교로 데려갔습니다. 지우는 어린 시절의 추억, 장난스러운 게임, 어머니가 그를 꾸짖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슬로모션 영화처럼 김지민 부인에게는 점차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생계를 꾸리느라 애쓰던 시절, 야채를 들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던 시절, 부드러운 말로 아이들을 재우던 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지훈을 낳은 기쁨을 떠올렸다. 그러다가 참혹한 사고, 차가 심연에 빠진 순간, 엄마와 아이를 꼭 끌어안고 보호하려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고 기억을 잃은 비참한 방황 시절을 떠올렸다. 김지민 여사는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엄마를 안고 위로했다. 엄마,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아이도 있고, 수진 이모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김지민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끈질기게 자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준 지훈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기억이 돌아오자 김지민 부인 역시 과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지훈은 아버지를 찾기 위한 여정과 그가 수집한 정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픔이 다시 찾아왔고 김지민 부인은 우울해하다가 지훈을 보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살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삶에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김지민 부인의 삶은 평화로워졌다. 그녀에게는 아들과 여동생이 있고 가까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녀는 채소밭을 가꾸고 닭을 키우며 마을 아이들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훈도 마찬가지다. 어머니를 다시 찾아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준 것 같아 행복하다. 그는 계속 일하지만 항상 시간을 내어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방문하고 보살펴드립니다. 모녀 지훈과 김지민 여사의 이야기는 어머니 사랑의 힘, 즉 모든 어려움과 장벽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영원하고 신성한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고통스러운 상실에도 불구하고 모성애는 언제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의 길을 밝히는 불입니다.